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왕도 84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3획에 해당하는 부수 하나를 체크할 건데요. 3획으로는 이제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두 사람인 변이라고 하는 두인 변에 해당하는 부수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거 대표적인 한자로는 가다라는 의미의 왕자, 얻다라는 의미의 득자, 어, 덕스럽다라고 할 때의 덕자, 큰 덕자 이런 글씨들이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 한자는 왕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가다라는 의미인데요. 세월이 지나가다라는 의미로 과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인변에 주인주자를 쓰면 가다라는 의미의 왕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총 8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가다라는 의미의 왕자인데요. 세월이 가다라는 의미로 과거사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래하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오고 가다, 그러니까 교류가 빈번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왕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왕래하다와 왕복하다는 의미는 비슷합니다만은 왕래하다는 교류한다는 뜻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고 왕복은 셔틀 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노선 버스가 서울에서 부산을 갔다가 부산에서 다시 서울로 오고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왕복이라고 하는 거죠. 우주왕복선이라고 하는 것은 로켓을 그 대기권에 그 벗어나는 위치까지 실어다 주고 이제 대기권을 벗어나면 그 로켓을 실어다 준 운반체에는 다시 회수해서, 즉 불태워버리지 않고 다시 회수해서 재사용하는 그런 형태의 이 구조를 얘기하는 거고요. 왕왕이라고 하는 것은 가끔이라는 의미인데 가끔보다는 사실은 조금 더 자주 해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흔히 있다라는 의미. 기왕, 이왕에와 기왕에 같은 말입니다. 기왕에는 일단 일이 그렇게 됐으니 라는 뜻입니다. 이왕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왕에 일이 그렇게 됐으니 뭐 좋은 쪽으로 합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왕에가 아니고 이왕이면, 요 기왕이면 해서 이면이라고 하면 같은 값이면 좋게 해서 갑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자어로 동가 홍상, 동가면 붉은 치마를 살 것입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붉은 치마가 옛날에 비싼 옷을 이제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 결혼식 예복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비싼 옷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은 좋은 옷을 산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또는 기왕이면 하면 똑같은 조건이라면 더 좋은 이것을 선택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왕좌왕은 중심을 못 잡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의사결정을 못 한다든지 또는 초조해서 서성된다든지 이런 것을 이제 뜻한다. 설왕설래라고 하는 것은 갖가지 말이 오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왕년이라고 하는 것은 한때는 왕년에 잘 나가던 사람이야 라는 그런 의미죠. 왕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법으로
그 의사는 한 군데서만 근무하게 돼 있죠. 두 군데 이상의 병이나 의원에서 근무할 수 없을 뿐만 아니고 지정된 장소에서만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정의학과 관련된 경우에는 어, 그 근무지를 벗어나서 환자의 집이나 환자가 머물고 있는 곳으로 진찰 또는 진료를 위해서 출장을 갈 수 있죠. 그것을 이제 왕진이라고 얘기한다. 두 번째 한자는 좌자가 되겠는데요. 왼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자는 왼쪽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총 5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자는 왼쪽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좌수 그러면 왼쪽 손을 얘기합니다. 좌측 통행 그러면 영국과 같이 군주국가는 좌측으로 통행을 하죠. 예를 들어서 중앙선을 중심으로 해서 좌측 방향이 가는 길이고 우측 방향이 오는 길이죠. 미국과 같이 이제 통상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 공화 국가들은 우측 통행을 하죠. 좌회전이라고 하는 것은 왼쪽으로 도는 것, 특히 이제 차량이 진행하다가 왼쪽으로 핸들링해서 방향을 바꾸는 것을 좌회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좌의정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의 왕과 신하로 나눌 때 권력층을 신하의 최고 정점이 삼정승이었죠. 그 삼정승 중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포함되고 좌의정은 바로 영의정의 첫 번째 보좌를 하는 자리죠. 그래서 임금이 볼 때 우측이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좌의정이 더 높은 거죠. 우의정보다. 좌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날개란 뜻이죠. 좌측 날개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의석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의장석이고 이쪽이 사이 공산주의자들이 앉았었고 이쪽이 보수 자유민주주의자들이 앉았었던 이런 데서 이제 의뢰해서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또는 이제 진보, 급진적 진보주의자들을 좌익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 좌파라고 하는 말과 좌익이라는 말은 사실상 같은 말입니다. 좌경화라고 하는 것은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적 이념에 그 빠져 있는 몰두해 있는 사람 또는 몰두해지는 일을 얘기합니다. 좌천이라고 하는 것은 강등되다라는 말입니다. 지위 어떤 뭐 잘못에 의해서 지위나 직책이 떨어지는 일을 얘기합니다. 좌충우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저기 막 부딪히고 다닌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특별한 어떤 주관이라든지 또는 경험이 없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서 일을 시끄럽게 하는 시끄럽게 만드는 결과는 안 나오고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좌우하다라고 하는 것은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마지막 한자는 일곱이라는 의미의 칠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삐쳐 올리면 이제 마무리가 되겠죠. 하나, 둘 해서 총 두 획에 해당하는 한자인데요. 일곱이라는 의미의 7자가 되겠습니다. 7월 할 때 이 월이라고 하는 이제 30일 단위의 시간 단위 앞에 숫자로 7을 붙이면 7월이 되죠. 그래서 1월, 2월, 3월, 4월, 12월 이렇게 월을 칭할 수 있는 거고 70이라고 하는 것은 10, 우리가 십진수 체계를 현재 쓰고 있기 때문에 10의 배수 중에 7배에 해당하는 숫자란 뜻이죠. 해서 80, 90, 30, 50 할 때의 70이 되는 거고요. 7전팔기라고 하는 것은 쓰러지지 않고 꿋꿋하게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7이 7이란 뜻이고 전이 쓰러지다는 뜻이에요. 8이 8이란 뜻이고 기가 일어나다 라는 뜻입니다. 7번 좌절을 겪었지만 8번 회생했다 라는 의미로 굳건한 의지로 많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을 잘 추진해 나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칠순이라고 할 때 이 순은 10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칠순이라고 하는 것은 10이 7번 있었으니까 나이로 70세 되는 때를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칠순은 한국식의 70살이에요. 그러니까 만으로 따지면 69세가 되는 거예요. 칠면조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크리스마스 때 주로 취식하는 조류죠. 칠석은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음력으로 7월 7일을 얘기하고 칠석은 이제 견우와 직녀가 만날 때 까치들이 다리를 놔준다라는 전설을 가지고 있고 칠석날 밤에는 비가 온다는 그런 속설이 있습니다. 371이라고 하는 것은 7일 3번 있었다. 그러니까 21일 되는 날을 얘기합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21일이 되면 아기가 태어나면 바로 금줄이라는 걸 칩니다. 금줄이라는 걸 치는데 그 금줄을 그 집에서 쳐놓으면 이 집에 신생아가 있다라는 의미를 갖는 거고 그러면 출입을 안 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뭐 그 아기의 면역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그 출입을 안 하죠. 옛날에는 부정탄다고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 21일이 되는 날 금줄을 제거해서 이제 이웃들이 이제 찾아와서 그 아기 난 것을 이제 축하하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칠푼이라고 하는 것, 요 푼은 퍼센트를 이제 10으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퍼센트는 100이 풀 꽉 찬 거죠. 근데 요 푼은 10이 꽉 찬 거예요. 그러니까 7푼이라고 하는 것은 70%란 뜻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지능이 70%밖에 안 된다라는 거니까 모자란 사람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7푼이 그럼 그 모자란 사람이야. 이런 IQ가 70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칠거지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여성으로서 결혼을 해서 시집을 가면 그 시댁에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7가지 문제로 해서 이혼의 직접적인 사유가 되는 규정이었죠. 지금은 칠거지약이 없어졌습니다. 칠갑산이라고 하는 것은 충청남도 청양의 주 봉을 이루고 있죠. 최익현 선생의 사당이 있는
곳이고 도립공원으로 그 유행가로도 유명한 산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한 개의 부수와 세 개의 한자 그리고 각 한자에 대한 10개씩의 현대 한국어에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을 살펴봤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기여를 하고 또한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의 단어 조성 원리와 단어 용법, 한글 단어의 용법에 대해서 보다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